전 너무 놀랐는데 한국 문화로서 대놓고 저한테 슬랙이 원오원으로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너 지금 하는 거는 마이크로 매니징이고 너는 지금 최악의 PM이야. 이렇게 하는 PM은 자기 본 적도 없고 이렇게 할 거면 난 너랑 일을 안 해. 그 슬랙을 받고서는 정말 가슴이 쿵쾅쿵쾅거리고 잠도 못 자고 얘는 또 이걸 누구한테까지 가서 얘기할 건가 그런 것도 너무 무섭기도 하고 처음 있는 일이라서.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아마존의 알렉사 팀에서 프로덕트 리드로 일하고 있는 방기룡이라고 합니다. 저는 커리어가 조금 특이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테크와 접점이 없는 금융에서 7, 8년 정도 업을 쌓다가 다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는데 거기서 겪었던 어떤 실수 그리고 거기서 배웠던 지식과 지혜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남들이 얘기하는 조기 유학생은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원 외국어 고등학교 이제 재학생 시절에 특이하게 바로 미국을 보내는 이런 유학 프로그램이 생겨가지고 유펜 아이비리그의 와튼이라는 이제 경영 학부를 제가 졸업을 했고 운이 좋게 이제 미국에 토종으로서 오게 된 건데 물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힘들었던 적이 많은데 어떤 관심을 받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냥 동양에서 오고 영어도 원어민이 아닌 친구가 뭐를 항상 하려고 그럴 때 이렇게 편하게 동의해 주는 것보다는 제가 시간과 노력을 더 써서 이건 내가 왜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넌 나랑 이걸 같이 해야 된다. 근데 이런 데 좀 시간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와튼을 졸업하고 아시아에 좀 오고 싶은 마음이 좀 크긴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전공이 이제 금융이랑 경영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투자은행을 가게 된 것 같은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라를 정할 때 뭐 다시 뉴욕이나 뭐 유럽에 남겠느냐는 것보다는 저는 아시아에 가고 싶었고 그때 만났던 저희 멘토 은사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스탠다드 차터드 영국 은행인데 한국으로 돌아가시면서 그분 따라서 저도 이제 자연스럽게 다시 한국으로 복귀를 하게 됐죠. 금융쟁이를 어쨌든 시작을 하고 돈 만지는 일을 결국 했던 건데 적성에는 일단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워낙 투자 같은 걸 개인적으로 하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만족을 했었는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금전적으로는 제 나이에서 받을 수 있는 하이페이 직장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내가 정말 이런 밸류를 창출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에 대한 고민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이 2년을 자꾸 이런 생각만 하고 일을 했거든요. 이게 앞으로 내가 20년 동안 하는 게 맞는 건가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와이프도 본인의 커리어를 쌓기 위해 미국의 이제 대학원에 이제 어플라이를 했는데 원서가 돼서 와이프가 미국 합격했다고 말하고 다음날 사표를 낸 것 같아요. 사실은 대안은 없었어요. 뭐 난 할 거 없는데 따라갈게. 그래서 와이프는 이제 학교 다니고 저 같은 경우는 6개월 동안 백수 생활을 해봤죠. 처음으로. 그래서 6개월 동안은 미국에 와서 정말 아무것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정신적으로 치유를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경쟁하는 것도 좀 많이 지쳐 있었고 돈돈거리는 것도 좀 지쳐 있었고 그래서 내가 정말 무슨 사람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러면서 사실은 저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 6개월 동안 제가 좀 했던 건 제가 원하는 사업군을 종이에다가 써봤어요. 다시 투자은행도 써보고 다시 스타트업도 써보고 그러면서 링크드인에서 그거에 연관된 키워드를 검색해 나오는 사람한테 연락을 했고 물어봤던 것 같아요. 너는 이 일을 하는데 이 일이 대체 무엇이며 이 일은 왜 하게 됐으며 너의 앞으로의 5년과 10년을 나한테 미리 얘기를 해달라.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듣는 키워드가 있었는데 테크였어요. 금융인한테 대화를 해봐도 어떤 미국 창업가한테 대화를 해봐도 테크라는 키워드를 없이는 미래를 보기 어렵겠다고 생각해서 결국은 이제 테크 회사에서 첫 발을 내딛게 된 거죠. 첫 술에 배부르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실리콘밸리에 빵으로 바로 왔으면 좋았는데 제가 배워야 하고 쌓아야 하는 실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킹닷컴 산하에 있는 스타트업 프라이스라인 회사를 첫 출근을 하게 돼요. 제가 인턴으로 일했던 회사인데 사실은 인턴이라고 하면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제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로 구석에 앉아서 그냥 경청하고 고개나 좀 끄덕이면 되겠다 싶었는데 출근하자마자 엔지니어링 헤드분이 저한테 바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 지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라고 했을 때 물론 대답도 못했고 좀 많이 벙쳤던 것 같아요. 제가 대답을 못했기 때문에 화가 나는 부분도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런 기회가 있으면은 이거 인턴이지만 되게 할만하겠는데 이번 여름 12주가 되게 즐겁겠다. 그래서 다음 날부터는 제가 적극적으로 회의 참석도 하고 말도 하면서 원클릭 부킹이라는 시스템을 제가 엔지니어랑 디자이너랑 짜가지고 출시를 하게 됐고요. 1박을 연장하고 싶다거나 똑같은 부킹을 뭐 다음 달이나 내년에 하시고 싶으면 그냥 원클릭만으로도 그 부킹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 기술을 만드는 기회를 받았던 게 저한테는 좀 많이 인상이 깊었어요.
제가 아무래도 열심히 쌓아온 이 뱅킹에 대한 커리어 8년을 다시 버리고 바닥부터 인턴부터 다시 시작했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건 거짓말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뱅킹 할 때는 저도 되게 승진을 빠르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다시 버리고 0에서 시작할 때 제 주위에 있는 친구들은 이제는 저보다 더 높은 위치에 와 있고 가끔은 제 보스가 저보다 나이가 적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마음이 조급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실수를 했던 거는 사람의 스타일을 이해를 못해서 마이크로 매니징을 했던 것 같아요. 부킹닷컴에서 일할 때였는데 어떤 상품을 내면은 QA분이 QA를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의욕도 너무 앞서고 QA한테 QA를 맡겨야 되는데 자꾸 이 QA가 하는 일을 제가 하다 보니까 QA가 정말로 전 너무 놀랐는데 한국 문화로서 대놓고 저한테 슬랙에 원오원으로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너 지금 하는 거는 마이크로 매니징이고 너는 지금 최악의 PM이야. 이렇게 할 거면 난 너랑 일을 안 해. 그날 저녁에 와서 정말 잠도 못 자고 고민을 너무 많이 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런 대접밖에 못 받나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대화도 많이 해야겠고 그래서 다음날 그분한테 찾아가서 뭐 네가 말한 부분은 내가 인정하고 어떤 부분은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피드백을 달라. 그래서 그 피드백을 받고서 그분이랑 일할 때는 제가 정말 조심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정말 풀리 그분을 믿고 얌전히 기다리는 거죠. 물론 그러다 보니 또 하나 실수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게 이게 약간 파워 패러다임이 그쪽한테 넘어가 버리니까 일의 결과값이 조금씩 늦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마이크로 매니지 싫어하셔서 이렇게 한 건 아는데 제가 너무 안 하니까 또 너무 안 해주시는 거 아니냐 좀 최대한 그래도 좋게 얘기하면서 잘 풀었던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마존이 아무래도 정말 여러 나라의 여러 가지 성격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프로덕트 리드를 하면서 배운 점이 꽤 많은데요. 첫 번째로는 결국은 사람이 하는 사람에 의한 비즈니스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랑 같이 지금 일하는 분이 뭐 100명 정도 있거든요. 엔지니어링도 계시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도 계시고 파이낸스도 계신데 사람들이랑 일하다 보면은 문화도 너무 다르고 성격도 다르니까 그거를 제가 어떻게 하면 잘 융화시킬지가 되게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분과 B라는 분이 있는데 A라는 분은 너무 외향적이고 자기 말도 많이 하시고 B라는 분은 정말 생각도 깊게 하시는데 표현을 잘 안 하시니까 그분들의 성향을 잘 파악을 해서 그분들이 가장 잘하는 장점을 끌어내는 게 또 제 역할이기 때문에 회의를 하다 보면 A라는 분이 저한테 여러 가지 챌린징한 질문도 많이 드렸지만 제가 그거를 대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제가 역으로 B라는 분한테 얘기를 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분이 또 똑똑하게 생각도 많으시니까 바로바로 답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맞춰서 제 표현 방식을 좀 약간 조절하는 그게 좀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민하고 또 고민해라. 고민을 많이 할수록 너 주위 사람들이 편해진다. 그러니까 어느 날은 저희도 약간 치팅을 하고 싶긴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속한 회사에서는 저는 매주 수요일 아침에 실적을 발표를 해야 돼요. 중요하고 무시무시한 분들 많이 들어오시죠. 그 압박감은 피할 수 없는 거고요. 섣불르게 파워포인트에 어떤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엔지니어를 막 쪼아가지고 상품을 내면 근시안적으로는 이게 되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제가 생각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도 많고 오히려 에러도 더 많이 나고 손님도 더 이탈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마존에서는 일단 파워포인트를 쓰지 못하게 하고요. 어떤 제안을 6장 안에 다 넣어야 돼요. 함축해서. 처음에는 또 많이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그 전에 있던 회사들은 바로 그냥 중요한 사람들 미팅에 불러가지고 뭐 파워포인트 10장으로 설명하고 승인 받고 바로 진행하는데 여기는 일단 6장 안에 제가 생각하는 걸 집약을 하려면은 정말 몇 시간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개발했던 인공지능 모델도 이 6장 안에 함축하려고 하니까 정말 많은 생각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일단 이 디바이스로 음악을 듣는 사람은 미국의 몇 프로며 또 뭐 그 사람 중에서 BTS랑 K-팝 장르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과연 내가 고객이 들었던 뮤직만 푸시하는 게 이게 정말 건강한 방향인가? 그런 고민을 막 다 넣다 보니까 생각이 너무 잘 정리가 됐고 또 그 6장을 만들기 위해서 썼던 시간과 고민이 결국 회의 때 다 녹아 들어가더라고요. 아마존은 재밌는 거는 이 6장 페이지를 쓰면 처음에 앉아서 1시간 미팅 중에 20분이나 25분은 제가 준비한 6장을 그냥 읽어요. 처음에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화면만 보고 25분 읽는 거는 좀 너무 저한테는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25분을 읽고 나서부터는 많은 토론을 하고 이거 가자 안 가자라는 일단 큰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것 같아요. 아마존에서 일하는 방법을 배웠다는 거는 남들보다 2번, 3번 더 고민을 하면서 솔루션을 좀 찾아내는 그런 게 좀 저한테도 많이 도움이 되는 부분이 아니었나 싶어요. 실리콘밸리에서 네트워킹과 인간관계 얼마나 중요하냐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데 대답을 5년, 7년 전에 받았으면 0이라고 했을 것 같아요. 실리콘 테크 문화를 잘 몰랐고 결국은 똑똑한 사람이 승리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똑똑한 것만이 아니라 네트워킹이 중요하겠구나라고 깨달은 순간이 있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아주 똑똑한 친구를 소개를 해서 뭐 제가 일하는 팀에 인터뷰를 보게 했었어요. 결과론적으로 이 친구가 오퍼를 못 받았거든요. 너무 놀라서 나중에 그 팀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물어봤었어요. 정말 믿고서 추천했는데 이 친구가 안 뽑혔냐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에이스를 받고도 오퍼를 안 날리고 주위 사람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 친구 어땠냐? 근데 피드백이 대부분 나 걔 몰라. 아니면 걔 이랬는데 릴레이션십 빌딩이 안 됐어. 그래서 실력이 너무 대단한데 그런 피드백을 받고 오퍼를 안 던졌다는 걸 보고 정말 깨달았어요. 이게 내가 코딩을 정말 빨리 짜고 내가 너무 유명한 프로덕트를 런칭했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거를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 네트워킹이라는 것도 결국 투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 시간, 제 진심, 제 노력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노력과 시간 없이는 네트워킹 할 수 없고 그 네트워킹 없이는 제가 원하는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이런 노트에다가 써놓고 그냥 이분들과 레귤러리 교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분한테는 3개월 아니면 6개월마다 연락드려서 제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고 또 제가 어떤 걸 배웠고 제가 어떤 거 필요한지 여쭤봐야겠다. 제가 페이팔 배모 옮길 때도 알렉사 올 때도 주위 네트워킹을 해가지고 어떤 부분을 이 팀이 많이 보고 있는가 그런 거를 많이 물어봤어요. 결국 네트워킹 없으면 제가 준비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킹이 거의 전부를 차지한다. 제 경험상으로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거를 나오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정말로 목적이 있으면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나왔던 것 같아요. 물론 보시는 분에 따라 관점의 차이가 있지만 정말 제가 테크로 옮긴다고 했을 때 될 거라고 해줬던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제가 테크에 많이 문외한이었거든요. 왜냐면 그냥 모니터 8개만 보고 금융상 구조만 짜던 거니까 저는 정말로 너무 창피한 얘기지만 애플 컴퓨터를 못 써가지고 저를 정말 흉보는 친구들도 많았거든요. 애플도 못 쓰는 친구가 테크를 간다고? 고객의 페인 포인트라는 개념도 모르는 친구가 뭐 PM을 한다고? 근데 이런 장점과 단점을 보시고 이렇게 조금씩 빌드업을 하시면 본인이 원하시는데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강점이라고 하면은 대학교 때 외국 생활을 했고 여행을 여러 나라 많이 다녀가지고 그래도 여러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조금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도왔는데 뭐 약점 같은 경우는 테크도 모르고 뭐 트렌드도 모르고 뭐 코딩도 모르니까 저는 그런 하드 스킬을 극복하는 데 시간을 정말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약점은 정말 냉정하게 판단하고 제가 극복을 하면 어느 순간에는 강점과 보완된 약점이 합쳐져 가지고 빵 터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잘 직시하고 그거를 극복하면서 도장 깨듯이 한 단계 한 단계 밟다 보면 어느 순간에서는 그게 실리콘밸리든 빵이든 원하는 데 가실 수 있다고 정말 장담합니다.